160일 밤 이야기 호미난자 천일 야화는 인도인들이 실리콘밸리를 주름잡는 이유와 5G 시대의 개막과 그 의미입니다. 20% 할인 가격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호미난자 교재를 구입하는 안내문이 맨 끝에 나옵니다. 호미난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예능 프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최근 잘나가는 인도 아재들이 등장했다. 멋진 선글라스를 쓴 이들은 뉴델리의 클럽 사장, 의류회사의 CEO, 세계적인 IT 기업 임원, 이들은 인형뽑기의 기계와 소맥 등 한국 문화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국생활 21년차 인도 출신 방송인 럭키는 친구들을 한국에 초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인들은 인도인이라고 하면 터번 쓰고 뱀을 부리는 사람들, 코끼리 타고 오거나 겐지스강에서 목욕하는 사람들을 떠올린다. 인도는 16세기부터 21세기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16세기 인도만 기억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인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고 싶었다. 2017년 10월 17일 MBC 에브리원. 21세기의 인도를 제대로 보고 제대로 대접하고 있는 곳은 오히려 실리콘밸리이다. 이곳에서 인도인들은 테크놀로지에 능숙하고 기업가 정신이 투철하며 수학 천재로 통한다. 기자 출신으로 6년째 실리콘밸리에 살며 IT에 대한 글을 써온 황장석 씨는 최근 출간한 실리콘밸리 스토리에서 인도인들은 실리콘밸리를 떠받치는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설명을 들어보자. 미국에 살고 있는 인도인들은 398만 명, 미국 인구의 1% 정도. 그런데 이 1%가 집중적으로 사는 곳이 바로 실리콘밸리이다. 인도계는 실리콘밸리 인구에서 6%를 차지한다. 이들은 고학력이고 인도계 이민자 중 대졸자가 75% 이상, 석사나 박사 학위 소지자가 42%에 달한다. 2010년을 기준으로 미국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의 딱 중간에 위치한 가구 소득이 49,800달러인데 반해 인도계는 88,000달러이고 곧 테크놀로지 인재들이다. 인도계의 4분의 1은 IT와 생명공학에 종사한다. 카우프만 재단에 따르면 인도계가 미국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은 1999년에 7%, 2007년에 13.4%, 2012년에 14%의 순이다. 피차의 구글 CEO,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 비노드 코슬라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 공동 창업자, 산타누 나라엔 어도비 CEO가 모두 인도계 출신이다. 그런데 인도인들은 어떻게 실리콘밸리를 떠받치는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 테크놀로지가 훨씬 발전한 한국, 일본, 중국을 제치고 말이다. 물론 영어를 공용어로 쓴다는 것이 결정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인도 공과대학인 IIT다. 1964년 IIT 공과대학이 학생 1명에게 1년 쓴 비용이 16,400루피, 곧 한화 28만 5천원이다. 당시 인도의 1인당 국민소득이 425루피로 한화로 7,386원이었다. 인도 정부의 끈질긴 요청으로 미국도 1961년 1350만 달러를 지원했고 MIT 등에서 188여 명의 교수들을 1년씩 파견하기도 했다. IIT 공과대학은 철저히 줄을 세워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곳 입시시험인 JEE는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고 한다. 2단계 시험으로 선발하는데 1차에서 상위 15만 명을 뽑고 다시 2차에서 1만 1천여 명을 선발한다. IIT 공과대학에 떨어지고 MIT에 붙었다는 이야기도 종종 나온다. IIT 공과대학 졸업생들은 대부분 졸업하자마자 엄청난 몸값을 받고 세계적인 IT 기업에 들어간다. 실리콘밸리 창업자의 15%, IBM 엔지니어의 28%, 나사 직원의 35%, 미국 의사의 15%가 IIT 공과대학 출신이라는 조사도 있다. IIT 공과대학 출신들이
실리콘밸리로 온 뒤 눌러앉기도 하지만 인도 엔지니어들이 끊임없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도 한다. 인도 본국에서 끊임없는 인재 유입과 함께 인도 학부모들의 교육료도 한몫하고 있다. 2015년 HSC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부모 70%가 자녀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고 중국의 부모 72%가 자녀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였으며 인도의 부모 51%는 자녀의 성공과 출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을 입시 경쟁 없는 나라에서 살게 해주고 싶다며 미국 이민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국계 인도 부모들의 교육열은 대치동 엄마를 능가할 정도이며 가오가리만큼 엄격하다. 인도계 커뮤니티가 형성된 실리콘밸리에는 성적표를 보자마자 학교 정문 앞에서 아이 뺨을 때리는 인도계 부모가 목격되기도 했다. 인도계 부모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에 열을 올리면서 SAT를 대비한 입시학원이 질비한데 다른 아시아계 부모까지 동참하며 한국과 다를 것 없는 입시 지옥이 펼쳐진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실리콘밸리의 끈끈한 인도 네트워크, 여기에다 높은 교육열을 통해 이제 실리콘밸리는 인도계 엔지니어 없이는 굴러가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본국의 슬픈 현실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인구 13억 명의 인도는 상위 1%가 전체 국가 부의 58.4%를 가지고 있을 만큼 빈부격차가 심각한 나라이다. 여전히 신분제인 카이스트 제도가 존재하는 인도를 따라 실리콘밸리에 오는 사람들은 오늘도 실리콘밸리에 인도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인도 대학생은 세계에서 가장 수학을 잘하고 인도에서는 19단 구급법을 쓴다고 한다. 황장석 실리콘밸리 스토리에서 5G 시대의 개막과 그 의미, 많은 사람들이 4G, 5G를 컴퓨터의 메모리 또는 파일 크기를 나타내는 기가바이트로 오해를 하고 있다. 요즘 스마트폰 기기 생산업체나 통신 3사에서는 5G 출시를 전후해서 선전해 난리들이다. 그런데 정작 소비자들은 5G의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른다. 여기서 5G라는 이니셜은 단순한 세대라는 뜻의 제네레이션의 앞머리 글자이다. 우리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된다. 1G는 1세대로 과거 세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음성만 무선 송수신하던 핸드폰 세대인 것이고 2G는 2세대로 현재 세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음성과 문자를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핸드폰과 삐삐의 결합이다.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문자로만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고 동시에 음성과 문자를 같이 쓰는 세대인 것이다. 3G는 3세대로 미래 세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음성과 문자는 물론 움직이는 사진 즉 동영상까지 무선으로 송수신하는 미래에 있을 법한 일들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IT 기술은 그칠 줄 모르고 도약을 해서 3G 기술의 10배가 빠른 광속도의 4G를 발명하게 된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UN 산하의 WRC 곧 세계 전파통신회의에서 4G라는 용어를 금기어로 만들어 놓고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미래이면 미래이지 미래 세대 앞에 올 미래 세대는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공여지책으로 4G라는 말 대신 LTE라는 말을 붙인다. 먼 기간을 두고 진화할 수 있는 발명품이란 뜻이다. 우리는 그동안 편하게 4G하고 불러왔다. 4G는 4세대로 먼 미래 세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한국의 IT 산업 기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4G보다 10배가 빠른 5G를 개발했다. AR 증강현실과 VR 가상현실을 시연하게 된다.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들이 아무리 무인 자동차를 개발 중이라 해도 5G 기술이 없으면 완성을 못 시킨다. 무인 자동차는 센서 기술과 GPS 기술 그리고 5G 기술이 융합되어야만
성공하는 것이다. 최종 골 지점에 깃발을 꽂은 것은 우리 한국이다. 이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에 KT에서 대형 버스를 서울에서 평창까지 시운전한 사례가 있다. 5G는 5세대로 가상세대라고 명명해주고 싶다. 세계 휴대폰 시장의 70%를 점유했던 스웨덴의 노키아도 경영혁신과 기술 개발을 하지 않아 무대 뒤로 사라졌다. 얼마 전에는 한국인이 부의 상징이요 첨단 세대라고 자긍하며 그렇게도 선호했던 모토로라도 폭삭망해 지금은 모토로라라는 휴대폰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스마트폰은 3대 기술의 싸움이다. 그 첫째가 속도이고 둘째가 접속이고 셋째가 용량이다. 이 싸움에서는 세계 양대 산맥이라 일컫는 미국의 애플과 한국의 삼성전자와의 기술 전쟁이 시작됐다. 우선 접속력에 대해 알아보자. 공중에 떠다니는 전파를 잡아당겨 내 스마트폰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접속 기술이다. 초창기 때에는 외장 안테나였으나 나중에는 내장 안테나로 디바이스 안에 집어넣게 된다. 우리가 흔히 뿔이라고 말하는 안테나를 옥타코어라고 하는데 이것을 2개에서 4개로 늘리다가 갤럭시4에서는 8개까지 확장한다. 전파의 접속력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확인 결과 8개의 옥타나 4개의 옥타나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갤럭시5부터는 기계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다시 4개를 설치한다고 들었다. 컨택의 기술은 정점에 달했다. 다음 데이터의 저장 용량에 대해 알아보자. 1GB는 1024MB고 1MB는 1024KB이며 1KB는 1024바이트이다. 그러니까 1GB는 10억 7374만 1824바이트인 셈이다. 손톱만한 마이크로칩에 처음에는 8GB를 저장했는데 해마다 기술이 발전해 16GB에서 32GB로 또 64GB에서 124GB로 비약을 하더지만 갤럭시 노트 9에서는 256GB를 내장해준다. 32GB만 해도 방 한 칸에 가득 찬 서적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용량이다. 256GB라면 어마어마한 용량이다. 이것이 반도체 기술의 싸움이다. 반도체 제조 기술은 전 세계에서 한국을 따라잡을 국가가 없다. 그 다음이 속도의 전쟁인데 3G일 때도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약 15분 정도 걸렸다. 이것이 LTE의 개발로 단 몇 분이면 복사가 되었었다. 그런데 이번 출시되는 5G에서는 단 1초면 다운로드가 된다는 것이다. 3G를 일반 국도에 비하면 4G는 고속국도라고 말할 수 있으며 5G는 10개의 고속도로를 합쳐 놓은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발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 전쟁의 역사이기도 하다. 1993년 미국의 IBM사가 사이먼을 첫 출시했다. 8년 뒤 2001년 스웨덴의 노키아가 블랙베리로 시장을 주도하게 된다. 이어 7년 뒤인 2008년에는 미국의 애플사가 아이폰을 출시함으로 본격 확산되었다. 드디어 2010년 한국의 삼성전자가 갤럭시 A로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어 선전포고를 한다. 해를 넘기지 않고 그의 말에 갤럭시 S를 개발하여 세계 시장에 내놓으면서 안드로이드의 역습이란 신화를 남긴다. IT 첨단 기술 전쟁에서 한국의 압승으로 끝난 셈이다. 참으로 자랑스럽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그리고 그 기술을 이용해 통신 인프라를 설치해 국민들에게 통신 편의를 제공해주는 통신 3사가 자랑스럽다. 그들의 첨단 기술력과 열정에 찬사를 보낸다. 다음 161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전일야와는 훈민한자 시나리오대로 엄마 아빠가 한자를 배우면서 가르치면 학원비 몇백만원 벌어요. 2-1입니다. 1. 오른편 할인 가격으로 교재를 주문하시고 교재 대금은 택배로 책을 받으신 다음에 입금하세요. 2. 주소, 성명, 전화번호,
책명 가격을 문자 메시지로 김정호 010-6258-1192로 보내주세요. 답변을 보낼 것임. 3. 교재는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바로 다음날 받으시게 하겠습니다. 토일 공휴일은 수년. 4. 입금 계좌번호는 교재 뒷표지 안쪽에 있어요. 낙권 구매는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